눈 뜨고 구비하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굿모닝 OBS에서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네, 오늘도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 나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러니까 쇼츠 올라갔는데 다 우리 화이트로 또 이제 덥긴 덥네 날씨가. 어떻게 오늘 또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거 또 보시고 싹 갈아주신 건 아니시죠? 아니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하얀 셔츠 딱 입고 오셨더라고. 네, 오늘도 손철옥 회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소비생활 저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주제죠? 네, 팀원 위메프 관련 그 팀에프라고 하죠. 예. 주요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소식 좀 전해. 우리가 저희들이 드리긴 뭐 세배뉴 했었는데. 통해서 뭐 많이 좀 전해드렸는데 네. 이인철 소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맞아요. 예. 좀 간단하게 어떤 일인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그 Q10이라고 하죠. 그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계열사인데요. 소비자들이 잘 아시는 팀원하고 위메프가 이제 재정 상태가 악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정산 지연이 됐고요. 또 소비자들도 환불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점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한테 항공권 또 숙박권 어떤 그 테마파크 입장권이나 이런 그 구매 취소를 통보하면서 저희 그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네. 상담 이동을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판매자들도 지금 구제를 정부나 국회에 호소하고 있고요. 예. 정부하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원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잘 모르는 작은 업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하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던 두 곳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2010년 초쯤인 것 같은데요. 이때 그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그 소비자 판매 방법, 마케팅 방법이 등장을 했잖아요. 예.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그때 위메프, 팀원, 쿠팡이 거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네. 이들이 뭐 전부 다 그 온라인 최저가 쇼핑몰을 표방하면서 시장에 진입했고요. 지금은 근데 약간 그 기업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당시에 그 티켓몬스터에 제가 그 소비자 중심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심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주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인증을 통과시켜준 그런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태에 대한 책임이 조금은 좀 있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주 조금.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획기적이긴 했어요, 진짜.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굉장히 소비자들의 반응도 맞아요. 폭발적이었고 예. 불과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됐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얘기하신 그 회사가 당시 저는 아마 뭐 대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되게 어릴 때여가지고 뭔가 그 되게 뭔가 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기 20대였나 보다. 대학생은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계산하고 있어요. 대학생은 아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레스토랑을 생각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고 약간 맞아요. 그런 게 많아서 되게 좀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큰 불행이 올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 피해 상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불거진 게 7월 말 20일 이후였거든요. 예. 지금 소비자 상담은 거의 뭐 10,000건 육박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지금 또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어떤 그 숙박 업소에 대한 거, 여행업에 대한 이런 그 예약을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점점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당시에 이 사건 터졌을 때 막 피해 뭐 얼마냐 뭐 2조 얘기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6월 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7월, 네. 8월 미리 선결제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 피해가 더 될 거다. 추산한 거 보니까 뭐 1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언급한 그런 맞아요. 언론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들도 그렇지만 거기 입점해 있는 여행사나 숙박업체들도 피해가 상당합니다. 네네. 여행업자들도 일단은 결제 요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판매하려고 했던 그 물건들도 지금 재고가 쌓여 있고 해서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소비자들이 일단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예. 그다음에 숙박업도 이용을 못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판매자 쪽에서는 숙박업이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결제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중으로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행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좀 낼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행을 이제 가시기 그렇죠. 위해서는 다시 또 결제를 하시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소비자 고민스러우시죠. 그럼요. 이미 짜놓은 휴가 계획도 있으실 텐데 네.
가자니 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포기를 하자니 지금까지 그 여행 계획은 또 추가 계획은 맞아요. 돈도 또 날리고 망가지는 휴가 계획도 거고요. 망가지고 네, 또 네. 여행 경비가 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더욱더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숙박업이나 해외여행이니까. 여행업이나 예. 수십만 원에서 네. 수백만 원 정도 결제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피해 규모가 아까 소장님께서 뭐 1조 원 얘기하셨는데 또 큐텐 측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뭐 500억 원이다.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네. 많이 나요. 어쨌든 이 기업들은 이미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이미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재산 처분도 못 하고 음. 자의적으로 뭐 채무 변제도 못 하고 또 강제 집행이나 경매 처분도 못 하게 지금 막혀 있다고 하고 예. 법원에 아마 결정에 따라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TMF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방금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 대책 뭐 회생을 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지금 네. 어떤가요 관련 대책들은? 일단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좀 별도로 하고 우선은 소비자들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절차적으로 우선은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집단 분쟁 조정 여기 뭐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이런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을 경우에 이걸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분쟁 조정을 하겠다 이런 예.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피해가 50명 이상이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6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 공고가 되면 9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집단 분쟁 조정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예. 좀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좀 반론을 이제 말씀하시는 언론도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게 모든 조정 제도의 한계이긴 하지만 예. 예. 당사자 중에 일방이 거부해 버리면 예. 사실은 그 조정 자체가 그쵸.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집단 분쟁 조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원에서 얼마씩을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결정을 했을 때 예. 지금 TMF에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버리면 그 집단 분쟁 조정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모든 그 피해나 어떤 보상 절차 같은 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소비자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쵸. 정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때 참여하셔서 잘 되는 거를 예상하시고 참여하셔야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거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냥 권리 위에 잠자면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집단 분쟁 조정 뭐 승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80-90% 정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규모가 클수록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지불할 돈이 없으면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럴 수 경우들이 그런 있죠. 거 아니에요? 네. 네. 한 몇 년 전에 왜 머지 포인트라고 또 네, 큰 사건이 있었죠. 네, 네, 네. 그때도 집단 분쟁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머지 포인트뿐만 아니라 연계된 각종 그 결제 회사들도 전부 다 거부를 해서 예.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이런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 소비자의 감정대로 그 기업에서 돈을 뺏어서 나눠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모든 건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래도 이런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거부하면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강제가 아닌 거예요? 거부하게 되면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요. 민사로. 소송을 통해서
다시 또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 아시겠죠? 이제 조정이라는 게 소송까지 가지 말고 그럼요. 시간도 줄이고 예, 약간의 합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음. 그 3자가 양 당사자를 조정해 주는 건데 네. 그걸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예. 사실 또 따지고 보면 판결을 받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또 자구력이 없으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소송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또. 그것도 예. 있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아무런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예. 역시 소송도 사실 결과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어떤 강제 처분, 뭐 경매 절차로 간다든지 이런 그 조정보다는 좀 더 강력한 힘이 있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혹시 피해를 보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소비자들은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 결과가 결렬되더라도 네. 소송 지원까지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요. 아, 예, 예. 예,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혼자 싸우시는 것보다는 이런 전체적으로 그 정부 기관에서 지금 추진하는 절차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원래 이렇게 민사 조정을 하면은 원래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건에 해서는 이 소송 지원을 해준다 이 정부 쪽에서. 네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을 추진을 하고 이게 혹시 뭐-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도 재판상 화해 효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는데 예. 만에 하나 상대방 사업자 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예.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소송까지도 지원하는 대책을 네. 강구하고 있다. 민사 소송 이렇게 보시면 지원 되겠습니다. 비용을 지원해 알겠습니다. 주겠다는 네네.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하셔야 되겠죠. 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그래요? 금요일까지. 아이고야, 네.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미 5천 명이 넘게 지금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예. 예, 폭발적으로 지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안 되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신청하실 때 반드시 그 인적사항을 제시하셔야 되고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 사이트 그러니까 위에프나 티몬에 계정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품 판매자 정보 그리고 구매 내역, 네. 결제 카드사 명, 상품명, 주문번호, 그다음에 영수증.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소비자가 반드시 사업자한테 먼저 보상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티몬이나 UF에 예.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신 뭐 이메일이랄지 네네네. 아니면 뭐 내용 증명 우편이랄지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했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노력했다는 그런 증빙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한번 먼저 요구를 하시고 예. 아니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하셔가지고 이렇게 저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예. 이런 것도 제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사업자가 우리는 그 계약 이행을 못합니다라고 한 그런 답변을 받은 그 자료를 제출해야 이 분쟁 조정에 네. 대상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내가 노력했다는 자료가 필요하군요. 상대방의 답이 없더라도 나는 보냈다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이 우리는 지금 그 환불 못 해줍니다. 네,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예. 보상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네. 그것도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한국소비자원 들어가 봤는데 바로 앞에 팝업으로 뜹니다. 지금, 예. 그래요? 지금 예, 예. 팝업 창으로 지금 예. 뜨고 있고요. 바로 소비자들이 거기를 클릭하시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확인하시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은 안 들죠, 이거는? 네, 비용은 안 듭니다. 비용은 네, 안 네, 들고 네. 같이 할 수 있고 일단은 진짜 하는 데까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해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환불 요청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소비자를 또 2번 울리는 일이 요즘 있다고요. 스미싱이 기승이 정말 이게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죠. 그래요? 이 스미싱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보면 위메프나 팀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문자를 막 지금 보낸다고 합니다. 네. 위메프를 사칭해서는 하하. 한국 소비자 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이런 문자가 온다는 거고요. 네. 팀원을 사칭해서는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됐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스미싱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이고 이거 내가 환불 받나 보다. 그다음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란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뭐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요. 예, 공신력 네. 있고 신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아주 이제 허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보호를 뺐거든요. 예.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 소비자 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예. 보호자 들어가고 이런 건 이게 저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 잘 몰라서. 좀 무식한 거죠. 네. 근데 어찌 됐든 일반 소비자들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문자를 받으시면 다급한 마음에 맞아요. 신뢰하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악성 앱이 다운로드되고 네. 또 본인의 개인 정보, 금융 정보가 어떤 범죄 집단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문자는 아예 그냥 삭제해 버리시고 음. 스팸 신고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상대로는 너무했다 진짜 이거는. 물론 다 나쁘지만. 네, 이런 것도 뭐 소비자원에 좀 공지가 좀 떴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것도 공지 떴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지 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네요. 피해 입으시면 사칭주의. 네, 바로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이버- 환불 사태 악용 소비자원 사칭주의 안내라고 딱 써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함께 그런 그 자료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예. 소비자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피해 입으시면 뭐 사이버 수사대나 예. 금융감독원이나 어찌됐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기관에 예. 신고를 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또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이 뉴스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저 기관의 뭐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속속들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발빠르게 아주 경기도청에서 4일 그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건 이제 소비자 대상이 아니고 예. 그 판매자 대상. 아, 그렇죠. 이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 입점한 판매자들. 이분들 피해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예, 예. 이분들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 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네.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지금 피해 입은 업체들이 진짜 많아서 지금 썰렁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예, 예. 그럼 주요 내용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상은 티몬이나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인데 이게 아시겠죠? 융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이렇게 저리로. 해준다는 이런 예, 걸 예. 보시면 되겠고 예, 예. 또 금리도 좀 낮게 아마 이렇게 경기도에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정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경기도가 좀 더 그 지원 그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피해를 보신 그 중소기업인이나 예. 소상공인께서는 꼭 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네. 지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예. 이게 또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예. 경기도에서 좀 고민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과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고 그렇죠. 또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할 거고 맞아요. 또 입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경기도가 발빠르게 이런 그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복수 기간으로부터 혜택은 못 받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아마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음. 그것도 아마 저 해당 기간에 네. 확인해 문의를 보시면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아마 저 중복 지원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신청은 그 경기도청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경기 신보 26개 지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예, 예. 출장소까지 있다고 하니까 직접 신청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그 지원 방법이나 절차에 예. 대해서는 8월 중에 별도 공고를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셔가지고 네.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앞으로 제2 뭐 TMF 사태 뭐 이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개선 방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건데 그 뾰족한 수가 있으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상상할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사실은 터진 거고요. 그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도 피해를 보지만 지금 소상공인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게 구조가 이게 중개 플랫폼이 있고 사실은 그 소비자는 그 중개 플랫폼을 믿고 거래를 하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티켓 몬스터를 보고 소비자는 주문을 하는 거지 그 안에 또 다른 판매자가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갖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개 플랫폼이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네.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우선 그 중개 플랫폼에 좀 책임을 좀 더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이런 그 플랫폼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보상을 먼저 해주도록 어떤 뭐 자금을 미리 예치를 해둔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선수금 미리 들어오는 금액의 50%를 아예 법적으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회사들도 어떤 소비자 보상을 위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예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네. 제도화하는 네.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과실이 있거나 이러면 또 강력한 좀 처벌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네. 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근데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뭐 시체말로 좀 낌새를 챌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금을 내면 뭐 최대 8% 맞아, 혜택 할인해 뭐 이렇게. 예.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집을 하게 되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결제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할인으로 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네. 어떤 제재 예.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그 사전 확인 절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도 어떤 그 할인된다는 어떤 혜택, 그렇죠. 이벤트, 과한 할인. 과한 할인 그런 거는 좀 오히려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근데 혹해요. 참 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진짜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끔은 이 시대의 변화나 돈의 흐름이 법안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미 다 이런 게 생기고 법안은 뒤늦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발빠르게 좀 대처할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국회가 새로 이제 구성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네. 입법이 되고 네.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소비자원에서는 이거 환불 뭐 해준다 먼저 안 보낸다는 거죠, 문자를. 네, 스미싱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진짜 조심하세요. 네. 네. 소비자와 사업자가 전부 다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비생활 손철옥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